지문의 의의와 특징입니다. 자, 지문의 의의입니다. 지문은 지두 장척부에 존재하는 지두 장척부, 한자말입니다. 지두, 손가락 끝이 지두죠. 지두의 이 손바닥 아니죠. 장척부에 존재하는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또는 점으로 이루어진 문형입니다. 이거를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또는 유두선 또는 단지 융선이라고 호칭이 되기도 합니다. 융선이 존재하는 것은 손가락의 말절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손가락의 중절, 기절, 또 장측면, 손바닥, 족지, 발가락, 족장, 족장은 발바닥이죠. 의 면에도 존재를 해서 지문과 똑같이 여러 가지 문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지문의 특성입니다. 지문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먼저 만인부동이죠. 만인부동입니다. 이 융선이 문형을 이루는 것은 둥근 선, 곧은 것, 긴 것, 짧은 것 등 여러 가지 융선의 접합에 의한 것입니다. 융선의 문형에 포함되는 것은 끊어짐, 중단, 분기, 갈라짐, 접합, 맞붙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문형에 포함되는 이러한 것이 그 문형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 특징의 전부가 일치하는 동일한 문형은 다른 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 간에도 물론이고 일랑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부동이라고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종생불변입니다. 한 번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지문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종생불변입니다. 만약 지문의 피부가 마멸되든지 창상 등에 의해서 손상이 된다면 지문도 일시적으로 마멸 또는 절손됩니다. 그런데 이 창상 등이 가벼운 경우에는 이전의 문형과 동일한 특징을 구비한 문형이 다시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 변태문입니다. 자, 궁상문은 바로 경찰에서는 지문 분류 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상문의 개념은 활 또는 파도와 같은 돌기 모양으로 형성된 지문입니다. 이 궁상문은 중심부의 특징이나 삼각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반드시 돌기 방향은 상부를 향합니다. 말 그대로 활궁자거든요. 궁상문은 이런 식으로 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문형이 궁상문입니다. 그 돌기 방향은 항상 상부를 향하게 되고요. 이게 궁상문입니다. 이 궁상문은 보통 궁상문, 돌기 궁상문, 편류 궁상문으로 세분됩니다. 이 보통 궁상문은 평탄하게 흐르는 궁상선이 모여서 한 개의 문형으로 이렇게 형성된 지문입니다. 요거는 평탄하게 흐르는 궁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탄하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문형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돌기 궁상문은 파도와 같이 이렇게 좀 돌기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돌기가 되어 있는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입니다. 편류궁상문은 중심부의 융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편류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바로 지문입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편류된 지문을 편류궁상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상문입니다. 요거는 지문 분류 번호는 2번에서 6번입니다. 말 그대로 재상문은 말발굽 모양의 재상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입니다. 융선이 흐르는 반대쪽, 좌측이나 우측에 삼각도가 한 개 있고 돌기 방향이 대부분 상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상문은 이런 거죠. 말발굽 모양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융선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흐른다면은 반대쪽에 삼각도가 한 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상문은 갑종재상문과 을종재상문으로 세분이 됩니다. 갑종재상문은 지문 분류 번호가 2번입니다. 이거는 좌수 지문을 찍었을 때 중심부로 보았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고 우수를 찍었을 때는 우측에 형성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지문을 찍었을 때 바로 왼쪽 지문을 찍었을 때 중심부로 보았을 때 삼각도가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오른쪽을 찍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바로 삼각도가 나타나는 것이 갑종재상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을종재상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문 분류 번호가 3번에서 6번이 됩니다. 요거는 갑종재상문과 삼각도가 반대라는 거죠. 중심부로 보았을 때 우수일 경우는 각이 좌측에, 좌수를 찍었을 때 삼각이 우측에 있을 때는 바로 이것은 을종재상문이 됩니다. 이 각이란 말은 삼각도를 의미합니다. 을종재상문은 지문 분류 번호가 3번에서 6번입니다. 갑종재상문은 2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3번에서부터 6번입니다. 그래서 지문 분류 번호가 3번인 것은 융선의 수가 7개 이하일 때는 3번입니다. 지문 분류 번호가 4번인 경우는 융선 수가 8개에서 11개 사이를 4번으로 분류합니다. 지문의 분류 번호가 5번인 경우는 융선 수가 12개에서 14개일 때를 5번으로 분류합니다. 융선 수가 15개 이상일 경우는 지문 분류 번호를 6번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문의 맨 안쪽을 내단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외단이라 그럽니다. 내단과 외단 사이에 바로 융선수를 따져보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내단과 외단 사이에 하나, 줄을 이렇게 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됩니다. 그래서 융선수가 내단과 외단 사이에 융선수가 9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융선수가 8개에서 11개가 사이에 9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문 분류 번호가 4번이 되는 것이죠. 이 융선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져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2개가 되면은 바로 지문 분류 번호가 5번이 되고, 이 융선수가 15개 이상이 되면은 지문 분류 번호가 6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을종 재상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와상문입니다. 이 와상문은 지문 분류 번호가 7번에서 9번인데 요거는 와상선 또는 환상선, 재상선 또는 기타 융선이 독립 아니면은 혼합을 해서 형성이 되고, 좌측과 우측에 각각 한 개씩의 이 각, 삼각이라고 그랬죠. 삼각이 형성되는 문형입니다. 이 와상선은 지문의 중심부가 한 바퀴 이상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좌우측에 삼각이 이렇게, 삼각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와상문입니다. 환상선은 원형으로 생긴 거죠.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재상선은 바로 말발굽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와상문의 종류는 순와상문, 환상문, 이중재상문, 쌍태재상문, 유태재상문으로 이렇게 세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태문입니다. 이 변태문은 지문이 나타난 손가락이 어떤 점이나 단선 또는 기타 융선으로 형성된 변태적인 문형을 변태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문 분류 번호는 그 안에 중간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 중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는 지문을 변태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장 지문입니다. 먼저 현장 지문과 준현장 지문입니다. 먼저 현장 지문입니다. 현장 지문이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우리는 현장 지문이라고 합니다. 범죄 현장의 여러 가지 물건에 인상된 잠재, 잠재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문입니다. 또는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지문을 현재 지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잠재 또는 현재 지문을 그대로 또는 가공을 해서 검출시켜서 채취한 지문을 현장 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준현장 지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피의자의 검거를 위해서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입니다. 범죄 현장이 아니더라도 범죄 현장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침입 경로, 도주 경로, 범죄 예비 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또는 피의자의 발견을 위해서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 지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지문입니다. 이 유류지문은 현장 지문이나 준현장 지문 중에 관계자 지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자 지문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현장 지문이나 준현장 지문 중에서 피의자의 지문이 아닌 지문을 관계자 지문이라고 합니다. 현장 지문의 보존입니다. 먼저 임장자 자신의 지문 유류 방지입니다. 수사 중에 임장자의 지문을 유류지문으로 취급을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수사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 멸실의 방지입니다. 현장에 유출된 지문은 다른 현장 자료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에 닿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파괴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료와의 관계입니다. 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라든가 기타 물건 등 증거 자료의 수집들은 지문을 채취한 후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지문 채취법입니다. 현장 지문은 침입구라든가 또는 물색의 개소, 도주구 등에 유료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주위도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이 잠재 지문은 회중전등이나 거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광선이나 반사광선을 비침으로써 육안으로 지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문 채취법입니다.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현재 지문 채취법은 먼저 먼지에 인상된 지문하고 혈액으로 인상된 지문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지에 인상된 지문은 사진 촬영으로 해서 지문을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사판에 의한 방법은 젤라틴지 같은 젤라틴지 또는 그 셀룰로판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거 스카치 테이프와 같은 건데 이런 바로 셀룰로판 테이프를 이용하거나 젤라틴지를 이용해서 지문이 있는 곳에다가 바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눌려서 한쪽 방향으로 밀어서 붙여서 떼어내면은 그 젤라틴지에 지문이 찍혀서 나오는 거죠. 실리콘 러브에 의한 방법은 이거는 실리콘에다가 경화제를 부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저어가지고 바로 이것을 부어서 금방 굳어지니까 굳어진 다음에 떼어내면은 그게 지문이 찍혀서 나오는 건데 주로 이거는 부패한 사체의 지문이라든가 또는 공구흔과 같은 주로 구면체인 공구흔과 같은 것들을 바로 채취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혈액으로 인상된 지문은 이거는 사진 촬영법이나 방금 얘기한 바로 전사판에 의한 채취 방법을 사용해서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재 지문의 채취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문은 먼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진 촬영이나 또는 전사판에 의한 채취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 고체법, 분말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체법, 분말법은 가장 단순하고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다가 미세한 분말을 그 부분에 도포를 해서 이것이 분배물에 부착을 시켜서 잠재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재 지문이 분말법에 의해서 지문이 나타나면은 아까 말한 바로 젤라틴지나 셀룰로판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떼어내서 바로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말법은 표면이 편편하고 아주 매끄러운 경질의 물체상에 유리된 잠재 지문을 채취하는 데 적당한 것입니다. 주로 비흡수성 물질이죠. 편편하고 매끄러운 경질의 물체상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고체법 또는 분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액체법입니다. 이 액체법은 주로 흡수성 물질이죠. 주로 종이나 나무와 같은 이런 곳에 찍혀 있는 지문을 채취하는 법입니다.
이 액체법은 지두의 분비물 중에 염분이나 단백질 등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인데 주로 닌히드린 용액법과 이 초산은 용액법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산은 용액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닌히드린 용액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닌히드린 용액법은 닌히드린 분말 20g에다가 아세톤이나 에틸알코올이나 정유수 등의 용해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문에 남아있는 아미노산 성분과 반응을 해서 닌히드린 용해법을 사용하면은 자주색 지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법이죠. 이거는 옥토가스를 분사를 해서 이 잠재 지문의 분비물의 지방분에 바로 이것이 작용이 되어서 다갈색으로 착색된 지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체법입니다. 그 다음에 강력순간 접착제법이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본드법이라 그럽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접착제, 이 본드의 전기에 의해서 이 접착제를 넣고 가열을 하고 분사를 시키면은 바로 이 전기가 본드가 가열이 되어서 나타난 이 전기가 지문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이나 지방 또는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백색의 잠재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비흡수성 물질이죠. 유리라든가 매끄러운 표면 등에 찍혀있는 지문을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강력 순간 접착제법 또는 본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타 방법으로서는 오소믹산 용해법이라든가 진공금속 지문 채취가 있습니다. 이 진공금속 지문 채취기는 이 금속 통 속에 점검물, 지문이 찍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검물을 집어넣고 이 진공통 속에다가 금이나 아연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면은 바로 이때 가열이 되어서 나타난 이 금이나 아연의 물질이 전기가 된 물질들이 바로 지문에 부착이 되어 가지고 지문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 진공금속 지문 채취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찰청에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시험용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광선 채정 장비인데 이거는 주로 이 가변광선 채정 장비는 적외선이나 그 다음에 자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풀이입니다.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이죠. 틀린 것은 지문은 지두 장척부에 존재하는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 이루어진 문형을 말한다. 지문은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유두선, 단지 융선이라고도 호칭이 되는데 융선이 존재하는 부분은 손가락 말절부에 국한된다. 했습니다. 답은 지문은 부모 형제간은 물론이고 일랑성 쌍둥이의 경우도 상이하다. 답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지문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변치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나번이죠. 지문은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유두선, 단지 융선이라고 호칭이 됩니다만 융선이 존재하는 것은 손가락 말절부뿐만 아니라 중절, 기절, 손바닥, 족지, 발가락, 족장척, 발바닥의 면에도 존재를 합니다. 정답은 바로 나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문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문은 재상문, 궁상문, 변태문 있는데 호상문,
그 정답은 바로 라번이 되겠습니다. 지문은 재상문, 궁상문, 와상문, 변태문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 발굽 모양의 재상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은 이건 아까도 말한 대로 손상지문, 궁상문, 변태문, 재상문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재상문입니다. 이 재상문은 말 발굽 모양의 재상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지문의 의의와 특성입니다. 지문은 지두, 장척부, 손바닥 내에 존재하는 바로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 이루어진 문형을 말합니다. 이 지문의 특성은 바로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인부동은 문형의 전부가 일치하는 동일한 문형은 다른 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생불변은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지문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생불변입니다. 자, 지문의 종류죠. 지문의 종류는 먼저 궁상문입니다. 이거는 활 모양 또는 파도의 돌기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형성된 지문인데 보통 궁상문, 돌기 궁상문, 편류 궁상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재상문은 말 그대로 이 말 발굽 모양이라 그랬죠. 말 발굽 모양에 재상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인데 갑종재상문과 을종재상문으로 분류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와상문이죠. 와상문은 바로 이 달팽이 모양처럼 와상선이나 환상선, 재상선이 모여서 좌측, 우측에 삼각도가 한 개씩 가지는 문형입니다. 여기는 순와상문, 환상문, 이중재상문, 쌍태재상문, 유태재상문 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태문은 지문이 나타난 손가락이 점이나 단선 또는 기타 융선으로 형성된 변태적인 문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장 지문입니다. 이 현장 지문과 준현장 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입니다. 준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합니다. 이 현장 지문의 보존은 먼저 임장자 자신의 지문 유류를 방지를 해야 될 것이고 파괴, 멸실 방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 기타 자료와의 관계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나서 나머지 점검물을 채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장 지문 채취법은 먼저 현재 지문은 먼지에 인상된 지문은 사진 촬영이나 전사판에 의한 방법이나 실리콘 러버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혈액에 인상된 지문은 사진 촬영법이나 전사판에 의한 채취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재 지문 채취법은 우선 눈에 보이도록 지문을 바로 현출하고 나서 바로 고책법이나 액책법, 기체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